음식은 얼마나 오랫동안 위에 머물까요? 얼마나 많이 또 자주 먹든지 간에 여전히 허기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혈당 뭐라고요? 네, 어렵게 들리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여러 다른 음식을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끊임없는 식욕과 과체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과식하지 않고도 하루 종일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살을 뺄 준비가 되셨나요? 자, 계속 채널 고정해주세요. 밝은 면에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매일 업로드되는 영상을 받아보세요. 자, 이제 기본 정보를 살펴볼까요? 혈당 지수는 음식이 얼마나 빨리 체내 혈당을 증가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음식들이 얼마나 빨리 소화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포도당은 여러분의 몸에 에너지를 주는 당분이고 이것은 섭취하는 음식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혈액은 이 당분을 여러분의 모든 배고픈 세포와 조직으로 운반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혈당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치솟고 체내 에너지가 급속히 증가됩니다. 아, 여기 나도 껴줘요. 아이, 잠깐만요. 이건 들리는 것처럼 좋은 게 아닌데요. 이 에너지 상승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항상 에너지 급저하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위로 올라간 것은 떨어진다 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음식물 소화가 빨리 됨으로써 급격한 에너지 증가를 얻는 것인데요. 일단 에너지 증가 과정이 끝나면 체내 연료 탱크는 급하강해서 비게 됩니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배가 다시 고파져서 냉장고 문을 열게 된다는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소화가 빠른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자신의 적정 음식 섭취량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부엌이 싫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정말 부엌은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부엌에서 음식을 탐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문제라는 거죠. 고혈당 음식을 과식하는 악순환에 빠지면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음식들에는 과량의 포도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필요한 것을 섭취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도 살찌지 않는 행운의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 체중 증가는 심혈관 질환, 심부전, 당뇨와 같은 건강의 위협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피하거나 적당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지수가 낮은 음식은 포도당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배출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대사작용이 느려서 소화계통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포만감이 더 오래가기에 지속적으로 과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혈당 지수는 높음과 낮음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음식과 음료는 실제로 다음에 3가지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낮은 그룹, 중간 그룹, 높은 그룹. 낮은 그룹의 비율은 1에서 55까지, 중간 그룹은 56에서 69까지, 높은 그룹은 70 이상입니다. 특정 음식에 대해 잘 모른다면 항상 인터넷에서 혈당 수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기술적인 전문 용어를 알아봤으니 등급에 따른 각종 음식들의 비율을 보도록 하죠. 1번, 천천히 소화되는 음식, 낮은 혈당 수치. 녹색 잎채소, 삶은 당근 또는 생당근, 야채 스프, 플랜테인과 같은 채소들, 생사과, 오렌지, 망고, 통조림 복숭아,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와 같은 대부분의 과일들, 통밀빵, 플랫브레드, 보리, 단 옥수수, 스파게티, 오트밀, 면 종류 등 복합 탄수화물 식품, 유제품, 우유, 탈지유, 요구르트, 캐슈너트, 땅콩, 병아리콩, 그리고 대부분 콩과 같은 견과류 및 콩류. 2번, 적당히 소화되는 음식, 중간 혈당 수치. 고구마나 호박 같은 채소, 바나나, 대추, 키위, 파인애플, 수박과 같은 과일, 삶은 갈색살, 밀과 같은 적당한 탄수화물, 밀플레이크 비스켓, 뮤즐리와 같은 곡물, 꿀,
탄산음료, 팝콘, 감자칩도 리스트에 포함됩니다. 3번, 빠르게 소화되는 음식, 높은 혈당 수치. 인스턴트 으깬 감자, 삶은 감자와 같은 채소, 간단한 탄수화물 식품, 하얀 식빵과 흰쌀, 쌀죽과 인스턴트 오트밀과 같은 곡물. 바디토미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리된 야채나 샐러드 같은 몇몇 저지방 음식은 위에서 30분에서 1시간까지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혈당량을 가진 감자와 비교할 때 이것은 매우 느린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소화하는데 위에서 2시간을 머물며 여러분의 혈당을 올리고 단기간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여러분의 위는 저혈당 견과류를 분해하는데 최대 3시간, 즉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음식들은 위에 머무르는 소화 시간이 각기 다른데 이런 저혈당 식품들은 우리 몸을 더 오래 활기 있게 지속시킵니다. 또한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혈당 지수값이 실제로 없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도 여전히 여러분의 위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는 닭고기, 양고기, 그리고 돼지고기와 같은 고기들을 소화하는데 2시간에서 5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연어, 송어, 참치와 같은 해산물과 생선은 보통 약 40분에서 1시간이면 소화가 됩니다. 계란, 치즈, 기름, 허브는 혈당 지수가 0인데 소화관에서 빠르게 분해됩니다. 하지만 빠른 소화가 금세 허기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음식들은 몸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가득하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피자, 햄버거 같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떨까? 라고 궁금해할지도 몰라요. 피자의 경우는 흥미롭습니다. 반죽, 치즈, 소스만 먹는 피자라면 그것은 대부분 그 반죽 때문에 당분 지수가 높게 평가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토핑을 추가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피자 조각이 더 건강식으로 바뀝니다. 고급 딜럭스 같은 종류의 피자는 포도당 수치를 오히려 낮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핑 속의 단백질과 지방은 음식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늦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피자 위에 버섯, 피망, 양파를 마음껏 추가하세요. 모든 저혈당 음식이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함정에는 빠지지 마세요. 지수가 낮더라도 가공된 음식이라면 여전히 엄청난 양의 포화지방, 설탕, 그리고 무의미한 칼로리를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치즈버거를 예로 들어보죠. 이것은 혈당 지수는 정말 낮지만 그렇다고 이 기름진 버거가 장시간 동안 에너지를 준다거나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혈당 지수에는 보여지지 않는 식품의 영양 가치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의 경우 당도는 낮지만 지방도가 높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혈당 음식은 더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음식만 먹는다면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균형이 잘 맞아야 해요. 그렇죠? 또한 오늘 알려드린 음식에 따른 신진대사 소요 시간은 여러분의 신체 건강, 나이, 성별, 활동량과 소화기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 다른 종류의 음식 소화 시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저혈당 또는 고혈당 식품 중 어떤 것을 소비하고 계시나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식단을 바꿔보시겠어요? 아래 댓글란에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구독하는 것 잊지 마시고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럼 안녕.